안녕하세요. 자, 명리학 기초 강의. 오늘은 경금의 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갑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금까지 왔는데 일곱 번째 천간까지 왔죠. 갑을, 병정, 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까지 넘어왔는데요. 앞서서 이제 우리 천간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음양의 분포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앞선 무기나 무토나 기토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양의 기운은 꺾이고 음의 기운이 점차 자라 올라오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음의 이제 상승 곡선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반대로 양의 기운은 꺾여 들어가면서 점점 하강 곡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곡선의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음의 포진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경신 임계로 넘어가면서 음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생각하실 때 이제 우리가 갑을 그러면 당연히 목,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갑목, 을목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봄을 상징하고, 병정 그러면 병화, 정화 했으니까 여름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기토는 이제 그 토의 기질상 이제 사계절의 중간 주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경금은 당연히, 그러니까 경금, 신금은 이제 가을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십천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어떠한 천간은 어느 계절에 힘을 얻겠구나. 그러니까 갑목은 을목 또는 갑목이나 을목은 당연히 봄의 계절에 자기 계절이 되니까 힘을 얻겠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정은 여름이면 여름 화의 계절에 이제 자기의 힘을 얻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힘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간이 어떤 계절에 태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명리학에서는 가장 해석의 가장 1단계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강약의 패턴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배울 경금은 가을이 자기 계절, 그러니까 가을이 자기 계절인 만큼 그때 되면 힘을 얻겠구나. 이제 반대가 되면 뭐 여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오행의 상극 원리에서 배웠던 만큼 화극금을 받으니까 약하겠구나.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기초 시간에 응용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이제 생각하시면서 경금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서 보시면서 또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경금은 이 경금이란 천간은 이제 금의 오행이 분화돼서 나올 때 천간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금의 양적인 기운으로 이렇게 분화된 그런 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금은 일곱 번째 천간이면서 일곱 번째 쯤 나왔죠. 일곱 번째 천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금을 이야기할 때는 이 경자를 보통 이제 그 단단한 성질, 왜?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목의 기운인 봄에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화의 기운에서 그것이 확산되고요. 토의 기운에서 이제 이것이 무성하게 전개되면 이때부터는 금의 기운에서는 기운이 이제 점차 수렴해 가는, 정리해서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봄에는 당연히 모든 초목이 성장하고, 여름에는 꽃 피고, 그 다음에 무성해졌다, 가을 되면 수렴하고 정리되면 결실을 얻게 됩니다. 결실 또는 열매. 자, 이런 것으로 치중이 되면서 더 이상의 성장의 성분은 이때 이제 가을이 되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결실로 이 모든 기운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어떤 성질을 많이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결실의 인자, 열매의 성분, 그것이 바로 경이죠. 경금.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대표적으로 수렴의 기운이다. 이거 수렴의 기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렴,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상적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하는 것이 단단한 바위 또는 뭐 암석, 돌 이런 거. 그다음에 쇠 중에서도 이제 뭐 단단한 뭐 큰 쇠, 그래서 뭐 도끼 뭐 이런 것으로도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금속 성분의 어떤 경금의 성질도 있고 바위나 암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이 이제 물상적으로 나타나는 비유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성장 성분의 이제 중지와 함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이 성장 성분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겠죠. 생명 활동을 억제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숙살지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숙살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은 이제 자, 이렇게 되겠죠. 조용할 숙자에다가 죽일 살, 그 다음에 이러한 기운, 지기, 그러니까 죽여서 조용히 만드는 기운. 그래서 이 숙자가 어디다 많이 쓰이냐면, 이제 여러분 정숙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할 때 그 고요하고 좀 조용히 해달라 할 때 그 조용히 시킬 숙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죽여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기운, 그것이 한마디로 숙살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성장 성분의 억제죠. 자, 이것이 이제 가을에 작동되기 한다는 것이죠. 경금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이 내리면 모든 초목이 다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고 누렇게 뜨기 시작하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제 경금의 성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금은 그러한 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간목이나 을목 또는 병정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와서 성장하고 자라고 확산되고 하던 것이 이제 드디어는 반대로 억제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실의 열매 형태로 정리가 이제 확산됐던 것이 정리가 돼서 수렴된다, 이렇게 보는 기운이 숙살지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금을 설명할 때 이 숙살지기와 함께 또 쓰는 말이 경금대살, 이런 말도 씁니다. 경금대살. 예, 경금대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경금은 띠대자의 허리띠를 말하는, 살을 허리띠에 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숙살지기와 매우 유사한 그런 뜻이겠죠. 살, 죽이는 성분을, 뭔가 억제하는 성분을 허리에 아예 차고 있다. 뭐 칼을 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결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기인 만큼 이런 열매가 갖는 물질적으로 결실을 굳혀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이제 목의 어떤 생장 활동 성분을 점차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결실 인자로 완성시키는 단계, 이렇게 보고, 이런 숙살지기란 말은 이제 가을의 서늘한 기운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초목이 이제 이렇게 조용히 성장을 억제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해 가는, 가을을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가을에서 성장 성분의 억제 성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성장 성분의 억제 성분은 어느 정도 당연히 필요하죠. 무조건적인 성장은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사주에서도 이런 어떤 목기가 너무 지나칠 때는 반대로 이런 금기가 이런 성장 성분을 적절히 제어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견제와 성장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균형된 인자죠. 너무 지나치게 성장만 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숙살지기의 기운만 있다든가, 자, 이런 것은 이제 중화가 되지 못하니까 사주의 어떤 안정성을 해치고 사주가 좀 불합리해지거나 사주가 불량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점차 이런 것이 확대 해석돼 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이런 성장 성분의 제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사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회의적인 면이에요. 회의적인 면.
그러니까는 미래지향성, 그 다음에 확산성, 그 다음 폭발적인 뭐 어떤 에너지를 확산하는 기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에 반대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성장하거나 확산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면 회의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이러저러한 면 때문에 잘 되겠어? 자, 그리고 거기에서 니네들이 세운 계획이 이러이러한 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반대 입장에서 적절히 믹스되면은 잘못된 계획은 수정이 되기도 하고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회의적인 면만 강조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시작도 안 해보고 이제 모든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 회의적인 면의 어떤 단점이 이제 모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거가 적당하다면.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회광반조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회광반조, 돌이킬 회자에 빛광자를 쓰고 반대로 또 비춰진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예요? 빛을 반사하는 그런 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상적으로 금속의 성분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그 빛이 매우 반사되는 기운이 다르다는 거죠. 차가울 때는 흰 백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온도가 높은 쇠는 또 뭐 약간 벌겋게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색깔을 달리하는 속성도 있다. 경금의 어떤 여러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숙살지기를 발휘할 때 회의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리적인 면을 나타내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예지신 4단에서 이제 꾸준히 설명했죠. 금의 기운은 주로 의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의협심, 의리. 탤런트 영화배우 중에 매우 의리 외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의를 강조하는 성질이 좀 있다. 그러면 뭐 그 경금인 분들은 모두 다 뭐 의의를 강조하고 의협심만 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의의를 상징하는 것만큼 좀 경금의 물상처럼 굳은 의지를 갖고 뭔가 사람 간의 신의를 굉장히 숭상하는 기운이 좀 있다, 강하다, 타간에 비해서. 이제 무토 설명할 때도 이제 신이 또는 기토가 뭐 포용성 다 포용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리만 발휘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의를 상징하는 그런 의협심의 인자가 타간에 비해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골격을 주로 이 경금의 부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서는 우리가 대장, 큰 창자죠. 대장이 바로 경금의 영역에 놓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경금의 한번 물상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경금 천간에 대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또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자, 요런 부분들을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물상적인 어떠한 나름의 내 머릿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 응용하는 데의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럼 경금은 다 돌이고 암석이다 이렇게만 그냥 너무 강조해서 외우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고요. 이해하기 위한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의 천간인 금으로 분화된 음의 천간인 신금을 한번 또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때는 이제 이 경금하고 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